마이크 잘 되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쯤 됐나요? 독한인 문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뵀었는데, 그리고 2년 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예전이 떨리네요. 네. 그냥 편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보면서 사실 역사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문화 이런 것이 어떤 건가 하게 돼서 주어진 시간에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인다 그죠? 제가 밑에서 내려가서 할게요. 이게 너무 빛이 밝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뛰어난 시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정현종 시인의 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독도 그리고 안용복 연구소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특강을 하니까 독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독도를 생각하면서 섬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지만 굉장히 뛰어난 명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아주 여러분들은 그 명편을 한편 외운 겁니다. 어찌 보면은 나와 누구 사이, 인간의 어떠한 그런 관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된다 그렇죠? 그런 관계 속에서 늘상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 또 어떨 때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를 기억해 보면요, 짝꿍하고 짝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아주 뭐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괜찮아요. 근데 사이가 조금만 틀어지면 선을 긋습니다.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내 거.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고요. 몸이 넘어오면 한 대. 이런 게 하나의 최소한의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 관계라 하는 것을 늘 개선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거였느냐. 이 작품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 사실 소통이 된다면 역지사지가 될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꿔놓고 내가 네 처지가 되어서 또 네가 내 처지가 되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법한데, 사실은 거기에 늘상 어떻게 보면 장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르게는 또 이렇게도 보입니다. 참 외롭고, 그 외로움은 역으로 하면은 굉장히 자유로움이에요. 그렇죠? 나는 외롭다 하지만은 나에게는 뭐 이렇게 끌리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외로움 속에서 어떤 뭔가를 다가가고 싶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장 그리네라는 그 이를테면 문학가도 섬에 대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나타낸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요, 앞에 작품이 얼마나 명편이냐면, 명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러디 되는 작품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곧 패러디 된 작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었다. 그 사이에 있고 싶었다. 양편에서 돌이 날라왔다. 한데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에도 보면 right, this is wrong. 맞나 그러나, 흑이냐 백이냐, 좌냐 우냐, 이렇게도 할 때, 아니 나는 좌도 우도 싫고, 아니 나는 네가 맞다고 하는데 나는 네가 안 맞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도 네가 틀렸던 것도 아니야.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 그런데 이런 하고 양쪽에서 돌을 던져요. 너는 회색주의자야.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관계 속에서 있다면 이렇게 돌 던질 일이 없죠. 너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만을 강조했을 때, 너는 내 편이야 저 편이야, 엄마 편 할래 아빠 편 할래,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분법적으로서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혹 잃어버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꼭 이것이 항상 어떤 데서
이를테면은 그 상황에서 맞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살짝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이를테면 앞에 명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가 봤습니다. 자, 사이. 아까 분명히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를 인정해 주니까 어떻더라? 사이를 인정해 주니까 하다 못해서 이 돌 틈새로 생명이라 하는 게 나오더라. 야, 생명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질병이 가듯이 이런 것은 굉장히 질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런 도로가에서 저런 게 났을까? 이렇게 싶은 것은 경이로움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조금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여지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사는 공생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독도하니까 독도는 조금 외로워 보여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덜 외롭게 할 때에서는 내가 독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실제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있네요. 울릉도는 가봤는데요. 독도는요, 하늘이 내줘야 된대요. 일기가 제대로 돼야지까지. 그렇지 못하면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꼭 나중에 한 번 또 가고, 간 다음에 또 어떤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의 침탈해서 독도입니다. 참 보기가 좋은데, 그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답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뭐가 있죠? 바다도 있고, 또 왜? 좋아요. 그게 다 답이에요. 그죠? 왜? 내가 맞는 게 답이지 뭐.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다양한 게 다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꾸 거꾸로 말해. 이제는 그러면 바꿨습니다. 독도를 놔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독도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왜?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는 한국 거 아닌가요? 맞죠? 독도는 한국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의 제가 트릭을 써버리니까 같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아니 그거 몰라?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독도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일본보다는 뒤져야 다른데 제가 보니까 사소한 건데도 불구하고 원래 사소한데 약점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누가 아까 했지만 바다도 있더라. 한국과 일본 사이 과도 있네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거 다 어떤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넉자잖아요. 얼마나 커요. 그죠? 땅덩어리는 분명히 일본보다 작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커요. 일본은 아이고 굉장히 작다. 그죠? 그래서 걔들은 우리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작은 걸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지향이래요. 작은 거 잘 만들어내죠? 요만한 것들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어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지만 좀 더 큰 거, 큰 게 좋지 뭐. 이왕이면 큰 게 좋지. 그 작은 거 그거 어디 쓰려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꾸 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자, 아까도 여러분들 봤지만 분명히 여기는 한국이고 여기는 일본. 그러면 그 사이에 독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 다른 거를 답을 하세요. 독도, 울릉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꾸 미안합니다. 자, 독도의 지명을 쭉 한번 봤습니다. 여태까지 쭉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우산도라고 했기도 하고요. 우산도 512년. 나중에 이제 좀 더 나오지만 또 삼봉도라고도 하네요. 이를테면은 멀리서 보니까 세계의 봉우리가 잘 보인다 해서 삼봉도라고 했대요. 또 가지도라고 했습니다. 가지도는
가지으라고 들어봤습니까? 뭐를 가지으라고 했을까요? 지금은 이 생태계에서 보고되기로는 멸종이라고 합니다. 독독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독독새우 좋습니다. 강치에 대한 것이 가지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많으니까 가지도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또 석도가 있습니다. 석도. 우리가 독도 이전에서는 원래 돌섬, 순 우리말인데 근데 똑섬 이렇게 하니까 방언적으로서 그런 게 있었대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는 것이 독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크게 될 것 같은데 기록, 기억. 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있죠. 요즘 저도 가물가물할 것 같아서 아까 저기 미리 기록을 보고 해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좀 보고 하고요. 생각이 나는 대로는 계속 하고요.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이게 적절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있는 일이죠. 누구나 그런 일을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할아버지 때에서는 땅이 꽤 넓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거기에서 농사 경작을 하라고 주변의 사람에게 땅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갑자기 그 중간에 있는 이를테면 아버지 뻘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손자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일찍 이를테면 도시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는 쌀이라든가 이를테면 경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적인 걸 줬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건 그렇게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도 그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에이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뭐. 거기에서 고향은 아직까지 지켜주니까 그것만 해도 고마워. 가끔 한 번씩 가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여기 도시에서 있던 것을 좀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그 경작을 짓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왜? 우리가 이를테면 거기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내려오면서도 내 이름으로 바꿔야 되죠. 이를테면은. 근데 그걸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권리 위에서 어떻게 잠자지 마라 이런 부분이 헌법에서도 사실상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뭐 문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내게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당연히 내 거다라고만 하다 보니까 빼앗긴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주변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인생살이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독도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이건 내 거지라고만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바뀌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독도 교육 몰라서 독도 우리나라 거 몰라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잠시라도 피우는 논리적인 틈새를 그들이 어떻게 파고들어서 생각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해봤잖아요. 이거 깜짝 놀랐네 재밌었네 하지만 그런 게 논리의 하나의 구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그럴 때 문서라도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건 봐라 내 거 맞잖아 이래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문서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괜히 하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천천히 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예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독도에 대한 이야기로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가치라고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 기억은 총명하다 했을 때 총명은 대체적으로 어릴 때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 그 총명 기억력이 계속 하는데
계속적으로 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 나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은 점차 떨어집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어제 저에게도 그럽니다. 야야, 내가 전화기를 어디 놔뒀는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제가 전화해본대요. 그래, 그거 있네. 근데 그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가 전화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 괜찮습니다. 요즘 그거 다 이거 안 가져갑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조금 이제 그래 하면은 아버지, 그렇지, 맞아, 그게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면은 그게 마음의 병이 오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어떻게 돼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건망증은 자꾸 생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건망증하고 이를테면 치매 기준이 이런 게 있다잖아요. 프리젠테이션에 이거 프리텐드라고 하는데, 프리텐드 어디 갔노? 여기 있네. 프리텐드 어디 갔노? 여기 있네. 요거는요, 건망증이고요.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하면 이제 조금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특강도 듣고 이렇게 저거 하면서 그렇지. 자꾸 기억도 그것은 세태돼 가는 건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들었던 것도 그거 하고 하면서도요, 기록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는 걸 놔두고. 그래서 이러한 그림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면서 우리의 기록을 또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데, 우리의 기록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됐던 것을 보면요. 자, 삼국사에 보면, 삼국사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 넷째 권의 요 부분입니다. 신라봉기라고 하는데요. 지정 마립, 여기에서 마립간 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일부러 해석을 되 있는 것, 어떻게 해석이 잘 됐나 해갖고 가져와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13년 임진년에 아스나주의 군주가 되어 우상국을 병합하려 하였으나 그 나라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력으로 항복하기 어려우므로 꾀로서 굴복시키려 하였다. 이에 나무로 사자를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의 바닷가에 가서 속여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놓아 밟아 죽이겠다. 아이고 무서워라 해가지고 나왔다고 하죠. 그렇게 돼서 우상국 복속 이렇게 됐다는 걸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아까 봤던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우상국 복속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상국이라 큰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자, 우상도 우리가 독도하고 과거 신라 때에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1416년도 우상도 울릉도.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가 여기가 요걸 딱 해보니까 여기가 울릉도고 여기가 우상도예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좀 잘못됐죠? 실제 찾으면 이렇게 됐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 없는 거는 잘 안 내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대로에서는 잘 그걸 해보니까 이게 대전도에 해당되는 지도를 그거 할 것 같으면은 울릉도를 그려놓고 독도를 이쪽에 그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 첩에 옛날 우리가 해서 책이라든가 이런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했을 때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상도다 하는 것에 대한 우리대로의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상도, 우릉, 수성은 여기에서 이건 어디에 나오냐는 세종실록 지리지. 우리 그 독도는 우리 있다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뭐 이래 나오잖아, 그죠? 거기에 찾아보면 이렇게 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상, 우릉 두 도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상과 우릉 이 두 섬은 울진현에서 정동 쪽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대한 것을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금 확대해 보니까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두 섬은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가히 볼 수 있다. 날씨가 맑으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요. 여기 울릉도에서 독도로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카메라에서 쭉 내려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육안으로 보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사진에 대한 걸로 남겼습니다. 또 이성규의 글에 보면은 강원도 쪽에서 저기 울릉도 쪽으로 보는데 섬이 육안으로 가능하다 보였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요 최근에 것을 보니까 2019년 10월 아마 9일에서 11일 겁니다. 이사구 무슨 어떤 그 협회인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사진작가인데 사진작가가 울릉도를 찍어낸 것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부담 복제가 안 돼가지고 그것은 여름 확실히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독도에서 본 것은 또 어떻게 되느냐. 독도에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쪽에 보입니까? 이게 울릉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사진에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 갑자기 또 제가 프리텐드가 미숙해서 제게 아니니까 이렇게 자꾸 가버립니다. 네, 미안합니다. 왜 프리텐드 이쪽으로 됐지? 이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막 잠깐 빨리 넘어가잖아요. 네, 도해면허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안용복 이전에 1625년에 보면은 일본에서 그 문서 속에서 무라카와, 이게 무라카 집안이고요. 오야 집안, 요 6째 줄에 해당되는 요쯤입니다. 요겁니다. 무라카야. 여기에서는 오야 집안에서 요렇게 요런 것을 도해 면허증이라고 하는 걸 발급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일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일본인 학자가 도해라는 글자가 그것은 외국을 나갈 때 쓰는 말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부정한 거죠. 원래 우리 건데 내가 우리 다 나라 땅 가는데 그 면허증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본인 학자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분은 1989년도 돌아가셨지만요. 그래서 또 다른 데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667년 이랬는데 원주시청 합기, 시청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합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667년이면 이때 고려가 아니죠. 대충 봐도 조선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그때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하니까 입으로서에서 대한 것을 계속 그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고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려가 보이는 것은 정확히 이즈모로부터 오키섬을 원망, 멀리서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들대로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자신들대로 그냥 입에서 입에 전해오는 것들을 그대로 썼는데 이런 표현적인 게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요. 그 다음에 되는 안용복의 일본에 다녀온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엄밀하게 표현해요. 1차, 2차 이렇게 하는데요. 1차는 안용복 피랍 사건이라고 하고 2차는 안용복 도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피랍하고 도일은 다르죠? 피랍은 어때요? 나는 가고자 한 게 아닌데 그야말로 내가 끌려간 겁니다. 그죠? 반면에 도일은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1차 경로하고 2차 경로. 1차 경로가 이를테면 여기에서 부산에서 울릉도에서 옥기섬으로 갔다가 요나고 갔다가 여기에서 여기 요리 갔다 가는 그런 기록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토리현으로 이래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지금 검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는 게 1차 경로, 이를테면 피랍이 됐다가 돌아오는 경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2차 경로입니다. 2차 경로 때는
이제는 자신이 도일이라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렇게 해서 부산서 있다가 울산서 출항을 해서 그 다음에 울릉도 갔다가 독도 들렀다가 옥기성 갔다가 그 다음에서 도토리 연쪽으로 해서 양양으로 이렇게 돌아왔다. 요것을 근간으로 해서 안용복에 해당되는 소설들은 다 만들어집니다. 요게 아마 1962년도 동아일보에 연재하면서 이를테면은 이 안용복을 정확한 기사로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록을 못 당해내요. 그죠? 그래서 안용복 소전이라고 한찬식이라는 분이 저술했던 데에서 책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이게 비사, 비전 이런 쪽으로 되니까 이게 이를테면 상상력이 좀 더 가해졌는 거냐? 역사학자들은 그게 역사관에 대한 것은 아니다. 또 문학가적으로는 이게 소전인데 소전했을 때에서 이것이 또 완전 문학적인 부분만은 또 아니다.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1990년도 북한에서 기성덕이라는 소설가가 울릉도라는 소설을 만듭니다. 근데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비사를 굉장히 닮았어요. 이야기 그 자체가. 그 이후로 이를테면은 황인경이라는 소설가의 소설에서는 비밀 열사가 나와요. 비사 이러니까 왜 이 사람의 신분, 여러분들 안용복의 신분은 뭡니까? 좀 다 대답해야죠. 왜냐하면 좀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오잖아. 그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줘야죠. 안용복의 원래 신분은 뭐로 나와요? 아, 장군요? 네? 어부보다 더 정확하게서는 역사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저도 역사 전공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능록은 이렇게 나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능록은이 뭐예요? 네? 아이 참 저기 안용복 연구소 소장님 계시네. 능록은이 뭡니까? 노젓는 사람. 네, 노젓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장군으로 될까 또는 이렇게 우리 그냥 장군 이래 해서 그냥 장군 이거는요. 제가 보는 데서는 우리가 한참 필요로 할 때는 장군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약호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이를테면은 자 이건 예술교육과 관련해서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예술교육을 봐라. 왜? 처음에 음악을 배우면서 뭐부터 배우니? 오선지, 서양음악부터 배우라고 해요. 원래는 우리 정남고라고 있었는데 안 하지. 왜? 약소국의 비애입니다. 미술 배운다? 서양화부터 그림부터 배우지요. 그래놓고 우리 거는 조금 안 되니까 동양화, 한국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음악도 보세요. 우리 음악은 그냥 우리 음악이지. 그런데 우리 음악이라고 하지 않죠. 서구의 음악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거는 그래도 살려놔야지. 국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음악을 국악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마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이건 약소국의 비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거 안 잃어버리는 거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인 게 뭐였어요? 아까 확대지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큰 데를 잡고 큰 데를 의식해서 그쪽을 닮아가고자 하는 문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4대 큰 나라 섬기는 것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찌보면 지금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번 돌아보고요. 아니다 맞다. 그런데 아니다 맞다가 꼭 두 개만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했죠? 그럴 수도 있다.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처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했던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 소설이라는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최근 2019년 아마 그 8월 얼마 전에 8월에
정민식이라는 역사 소설가가 강치하는 걸 썼어요. 저는 이 독도에 대한 문제로서 이제는 강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때의 근대적인 문제 이런 것도 소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확 깨트려 버렸습니다. 역시 안용복에 대해서 써요. 근데 제목은 강치예요. 근데 다른 소설하고 조금 구별이 된달까요? 다른 게 날짜별로 일기식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시나리오는 뭐예요? 영화를 찍는 하나의 그 컷이 되는 거니까 날짜 하나가 한 장면 한 장면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것이 계속 쓰여지니까 그 상상적으로 생기는 것은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로로서 계속되고 있다. 자, 여기도 보면 울릉도 이를테면은 다케시마 도의 금지령이라는데 요 부분입니다. 앞으로 죽도 울릉도에 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소군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 마라. 그런 거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나라의 국경을 넘는다. 월경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함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는 부분을 일본의 서술가 쓰는 문서에도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도의 금지령이라고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에 조선지 8도 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집안, 일본의 집안의 문서에 보면은 여기 강원도 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걸 딱 해보니까 죽도, 송도 이렇게 나오죠. 죽도는 뭐냐? 죽도는 울릉도예요. 그 당시에서. 송도가 독도예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를 더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우산도 울릉도 두 섬은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여기 보면 여지지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라 하였다. 그럼 송도가 어디라고? 지금의 독도. 죽도는 울릉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던 부분을 다시 쫙 넘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은 조선국 교제 심할 내탐서라 하는데 보면요. 그 중에서 울릉도와 독도 부분입니다. 원래 거기에서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너무 선명하지가 않아서 거기에 교재에 실렸던 교재가 아니고 책에 실렸던 부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독도는 울릉도와 이웃한 섬으로 독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남아있는 서류가 없다. 우리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울릉도군에 대해서는 겐로크 연간 이후 잠시 조선에서 거류를 위해 사람을 보낸 바가 있다. 당시에는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었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자라고 인삼들이 자연적으로 자란다. 그 밖에 해산물도 상당하다고 들었다.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또 보면 여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우리 독도는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아까도 제가 잠시 여러분들이 답하는 걸 들었지만 안용복 연구소 소장님한테 물었어요.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것에 대해서 안용복은 어떠한 위치쯤 되느냐 퍼센테이지로 한번 해보세요. 학술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퍼센테이지적으로 하면 90%, 95%. 제가 그래서 역시 안용복 연구소 소장님이시군요 했어요. 왜냐? 어쨌든 실존적으로 됐던 것이 있잖아요. 뭔가 다르게 만들고 이래 했던 부분이 아니고 실존적이 있는 것이 그것을 역사에서 뭐라고 할 수 없다. 네. 그런데 다른 주변에 이를테면은 안용복과 관련해서는 몇 퍼센트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나요? 하니까 한 40%.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이런 거, 이런 이 태정관 지령 이런 것도 있고요. 앞에서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60%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차지하는 게 이 태정관 지령입니다. 일본이 그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되는 것만 이렇게 따보면 죽도, 울릉도죠. 그 다음에서 왜 일도, 그게 이제 독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방 했는 데서 일본, 그리고 이를테면 관계가 없다. 관계 이래 되어 있으니까 일본하고 관계가 없다.
자신들이 그러한 문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까도 왜 그러면은 지금은 그들이 울릉도는 아까 뭐라고 했다 그랬죠? 일본은 죽도, 독도는 송도. 그런데 왜 그게 바뀌었나요? 왜 지금 일본은 지금 죽도라고 하는 게 독도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죽도 했는 거고 여기 송도였는데 자신들이 나중에 지도를 만들면서 이 부분을 없애버리니까 야 죽도는 어디 있노 하니까 이걸 내려서 죽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되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대로는 독도 울릉도 아까 독도 울릉도도 우리의 이름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독도 지명이 쭉 이래 되는 거 우산도도 있었고 삼봉도도 있었고 가지도도 있었고 그리고 석도도 있었고 독도 그 위에도 또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 부분을 자신들 이상의 그것도 누가 했느냐? 일본인 자신들이 스스로 논문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연구를 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인이 발표하는 것까지 듣고 그랬다 하는 것을 하니까 그렇게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독도 초대 관장을 지냈던 박물관장을 지냈던 그분이 사운 이종학 선생이거든요. 원래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헌책방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순신의 그 남중일기를 자기가 싹 가져오면서 그 다음부터 해서는 정말 제야학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요 독도는 우리 거다에 대한 것을 역으로 연구를 했어요. 자신이 일본에 가서 일본 자료를 찾아보고 일본인 스스로가 독도는 자기 것이 아니다 하는 자료를 그대로 뽑아서 복사를 해서 일본인 다른 데 도서관에 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왜? 자신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준다고 덥석 받는 게 아니죠. 일본 출장 그거 왜 주는데? 우리 거 아니면 안 받는다. 이런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주고 하다가 2002년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다. 그죠? 그해 북한으로 이 자료를 다 줍니다. 아니 왜? 우리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가지고 있겠죠 물론. 그런데 북한에도 자료를 주는 것은 우리는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하는 데 대한 협정에 대한 게 있어서 그게 배상에 대한 국가적인 것을 그런 데 대해서는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민간인으로서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위안부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국가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해라. 앞으로 먼 데를 내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서 어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보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보자면 더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살짝 소개했지만 리선덕이라는 분의 울릉도락하는 소설이 있단 말이죠. 그 소설 우리가 왜 가져와요? 북한 건데. 거기에도 읽고 어떠한 상상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자료가 있다면 그런 걸 새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곧 우리대로의 힘이 되잖아요. 관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저는 그게 그러니까 영원한 또는 우리의 적도 없고 영원한 우리의 우방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거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죠? 또 내 것만 너무 또 강조하면 또 안 되지. 그죠?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는 벌써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41호 이걸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보셨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만 살짝 제가 딱 가져왔더니만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인데 여기에도 보면 죽도, 석도. 자, 우리도 여기 이름이 아까 석도라고 했는데 석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석도 이것은 우리가 지금의 독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했는데 보니까 최초의 조선어 국어사전을 편찬한 문세영이라는 분의
조선어 사전입니다. 초판으로. 거기에 보면 여기 독 있죠. 돌의 사투리. 그래서 여기에 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섭도, 돌섭, 독도 우리 사투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는 우리대로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를테면 통합하는데 뭔가가 조금 어지럽다. 통합하기 어렵죠. 인도를 보면은 인도의 방언이 너무 많거든요. 통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표준어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표준어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방언도 우리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 꽤 됐지만 국립국어 원장을 지내셨던 분이 그 경북대 이상규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이를테면은 이 표준어 한글을 없애자. 있을 이유가 있나? 그분의 논리는 그래요. 하와이라고 원래대로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원주민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가 아프면 요런 풀 따먹고 머리가 아프면 요런 풀 따먹었어. 그러면 그 풀이라든가 이것은 전 인류에 있어서 그게 어딘가 낫도록 한다면은 그건 재산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걸 먹노? 약주값하고 개발된 신약적인 걸 줘버리니까 그들이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언어는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이 따로 된 게 아니라 이를테면 우리 중국에서 몇 년 전에 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 개똥쑥이죠. 개똥쑥 하나만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건 어디 다 쓸 건데 이렇게만 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연구해서 어디에다 쓰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게 다 인류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별거 없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관계, 제가 뭘 할지 몰라. 그죠? 나와 너 사이, 너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걸 제가 강조한 부분이고요. 다시 또 다르게 보면, 자, 10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밑에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왜 독도의 날이라고 정했을까? 왜 하필이면 10월 25일을 정했을까? 내가 아까 잘 보라 한 게 있는데, 뭐를 잘 볼까? 했는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프레젠테이션도 잘 안 되는데. 봤습니까? 봤습니까? 이걸 우리는 강조해서 우리는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거야. 일본은 2월 22일 자신들대로.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고 있거든. 이러니까 우리가 그냥 10월 25일 독도의 날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독도의 날 하면 그때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 10월 25일이야 이렇게 하면 다르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일본의 그들의 문서입니다. 문서 속에서 요것도 이제 일본 스스로가 자신이 독도는 자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이 심영태 보고서와 관련된 게 있는데 요게 지령문입니다. 요 제3호 요래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라온 보고서는 다 읽었고 독도 영지 운운하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그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동향에 따라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인정해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에서 좀 했던 부분도. 그리고 쭉 와서 현대적으로 와서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했는데 여기에 이런 구절적으로 했는데 일본의 행정 관할 구역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제외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왜 부정할까?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하자 하고 외교 관계에서 솔직한 게 없어요.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보는 거예요. 요래해서 요거 다음을 보면 또 그래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런 게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차부터 최종본까지 독도 명시에 관련된 기록인데 종합 정리를 하면요. 1차에서 5차까지의 초안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6차 초안에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기록된 것은 거기에서 삭제합니다. 그리고 7차에서 9차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이라고 기록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했는데 최종본에서는 연합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꾸 국제 문제로 가자라고 일본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거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주겠습니다. 그죠? 사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여기에도 보면 일본의 논리가 이거예요. 일본의 주장은 독도는 직접적으로 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영향이 안 돼 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엄밀하게 그런 부분을 계속 늘어지죠. 그런데 요거를 제가 사진으로 다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줬잖아요.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요. 제가 소설책, 조정래의 정글 만리를 읽으면서 와, 일본이 우리한테 한국에 있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설의 전문 속에 그게 담겨 있는데 보니까 일본은 항복한 적이 없어요. 누가? 문서에는 저렇게 항복이라고 문서에 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안 했느냐? 일본 천황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항복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그 전문이 지금 제가 나눠줄 겁니다. 한때 일본이 아마 1990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 일본에 갔을 때에서 그들이 이러한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통석의 한이라 하는 걸 썼던 적이 있죠. 통속의 염, 맞습니다. 생강 염자입니다. 통속의 염이라고 썼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디 역사적으로 해서 사관지 뭔지 이래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디에서 잘 쓰지도 않는 것을 가져와가지고 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논리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신화적으로 축소적이라고 했는데 일본 신화에 보면은 땅거리로 자신이 있는 데서 중심으로 땅을 끌어오기다. 그게 일본의 신화예요. 그러니까 주변국에 있는 것을 언제든지 나는 끌어오는 것. 그런 형상으로 하는 것이 일본 신화적인 부분인데 그러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드로노라는 변증법, 계몽의 변증법이라고 글을 썼던 서구의 철학자는요 이렇게도 합니다. 우리 신화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좀 미개하지. 계몽된다 하면 그건 좀 근대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 신화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거조차 계몽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일본의 계몽하는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서 혹 서당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뭐예요? 한자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문으로 된 거는 동몽선섭. 동몽선섭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됐을 때 매일신보에서 동몽선섭이 금서로 적혀집니다. 가장 우리 소금에 대해서 깨어나는 그 계몽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계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수해서 그 다음에서 해서 그것을 금서로 지정해서 못 읽게 합니다. 제가 문학을 전공하지만 사실은 저는 시를 전공하지만 소설에서 보면요. 이인직의 소설 하면 우리 혈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혈앤무 이인직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완용의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완용에 대해서 그렇게 그가 하지 않으면 이완용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다. 이런 게 지금의 이야기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하면서 왜 그들은 항복은 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항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렇게 돼서 사실 그거는 내가 고정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느냐? 근데 조정래 소설가가 그런 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조차 상상으로 쓰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조정래 선생의 소설을 읽어봤을 때 근데 그건 제가 고정은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해서 그냥 오면 그거 하니까 하나씩 보는 여러분들 소리 지켜줘야지 집에 가서 읽어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되면 정글만리가 1, 2,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현대적인 어떠한 상업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자, 요걸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그죠?
저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 왜 욕을 얻으면 오래 살까? 선생님, 욕을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당연하지. 왜요?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야. 나보다 힘이 없으면 욕을 안 해. 무시를 하지. 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대학원을 공부할 때, 지금은 자빠졌지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욕한다, 욕하는 건 일본이 힘이 있으니까 욕하죠. 일본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없으니까 무시하죠. 얼마 전에 실린 기사로 보면은 우리의 대통령과 아베가 만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의 기사적으로는 이렇게 썼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기사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느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를테면 국회, 제가 정치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화적인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 하면 원래 반발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짝 어떤 부분을 하는데 뭐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데 없고, 그때 사진도 누가 찍었다면서, 이를테면 안보실장이 찍었다면서, 통역도 영어로 하는 통역자가 했다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해봤는데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6대4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6이고 주체니까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4로 하는데 일본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95대 5더라. 자신이 95 쓰고 우리 5 정도 쓰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사고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바꿔야 됩니다. 물론 준비는 해야 되죠.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는 혹 욕과 관련되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는데 외롭다 독도 패러디 쓰기. 아까 패러디가 어떤 건지 봤죠? 정현종의 시를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다. 사이에 섞고 싶었다. 양편에서 돌이 나갔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다케시마 부르고 자기네 것이라고 한다. 화가 난다. 왜 줄기차게 그러는지 화가 난다. 그 이유를 잘 모르다가도 거꾸로 다케시마를 불러보니 알겠다. 거꾸로 읽으니까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어디에 여행을 가면은 여행 가이드가 그렇게 해준다. 그죠? 요까지는 여행 가이드의 유입니다. 언어 유입니다. 요게 패러디가 된 거예요. 외롭다 독도 부르니까 외롭다. 이 외로운 날 왜일까? 자꾸 불러보니 알겠다. 도둑. 꼭 지금 도둑의 행세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죠? 왜? 그들은요, 꽤 오랜 동안에서 축소지향의 그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 이의령 선생님이 쓴 글을 보면 그들은 허구를 사실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죠. 분명히 허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그들하고 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될 수 있어요.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꽤 공부를 하셨다는 분의 그 김용훈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썼는 소한국인이라는 데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하고 선생님하고 제가 굉장히 싸웠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안 되잖아요. 저는 뭐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계속 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졌다 소리를 안 해요. 이거는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한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일본에서 벌어질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분이 쓰는 데서는 그것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왜? 전의를 상실해서 그대로 하면서도 뭐라고 두고 보자. 내가 이제 힘 키우면 너 가만히 안 두리라. 이런 의식을 우리 한국인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일본은 동일하게 선생님이 나를 푼다. 그야말로 하면 졌다. 졌다. 대신 감히 그들에게 범접하려고 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미국한테 하는 거 보세요. 그죠? 우리한테 하는 거 하고 보면. 그러니까 꽤 오래 살면서 문화적으로 그런 부분도 받는 게 일정은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연구가 역사 이런 부분도 되고 서로가 논쟁하는 거 그건 기본으로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서 문화가 더 뛰어난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왜 아까 기록이 기억보다 왜 보면은 더 오래가고 강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1997년도에 중국계 미국인으로 있는 아이리스 장이라는 그 여인이 그때 당시 나이가 하면 30살 됐나요? 그때에 뭐를 쓰느냐면 난징의 강간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것으로 써서 서구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 강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했는데 세계에서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홀로코스트 발전을 하죠. 홀로코스트에 뭐 600만의 그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난징에서는 그 6주 1937년 12월부터 다음해 38년 2월까지 중국의 주장으로는 30만이 학살되었다고 하고요. 일본의 법적인 판결 속에서는 20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를테면 그냥 홀로코스트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를테면 그 작가가 이를테면 다큐멘터리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이런 럭보에 해당되는 것을 주어서 이렇게 쓰지 않았다면, 물론 그는 36살인가요? 미국에서 꽤 화제적이고 뛰어난 작가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합니다. 너무 거기에서 뛰어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걸 받았는지 모르죠. 아마 그게 자살이 아닐 거라 이렇게 했지만 판명으로는 지금까지는 자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록적인 것을 남겨놓지 않으면 우리의 기억은 두고 가면서 기억은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해서 아니야 그건 그래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지 하고 변해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옛날에 총명했던 것이 떨어지면서 그것은 내거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원래 내가 생각했던 게 안 되니까 일기를 쓰고 기록이라는 게 남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쓸 때에 지금에 대한 위안 부분에 우리는 어디에서 해서 사실은 그렇잖아 이게 된 게 아니고 그보다 세계가 놀랄만 하도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써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강직했는 것도 그런 기대를 보고 했는데 아직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써내서 공감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에 대한 게 되나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들의 문화는 어떤 건데 어느 쪽으로서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다가설 수 있을까? 아까도 여러분들 봤지만 학자 속에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우리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소수 우익적인 건데 정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를테면 덮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당장 보세요. 후쿠시마 바로 우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거기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그런 것을 다 한다. 참 그거 한데도 우리가 참 뭐라고 아직까지 대한 그런 뭐랄까 힘이 아직 없잖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야 돼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가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찾아보니까 이분의 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세계로 나가는 항구다. 자, 역발상적인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해양부 여기에 가보면 자, 이분이 한 말인데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지리학자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해양강국 대한민국 해양강국으로 했는 데서는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하더라고. 거꾸로 보면 어때요? 이건 일찍이 여기에서 한 게 아니라 김교신 선생님이 왜 일본이 그런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한국은 한반도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대로 마음대로 뭐를 못해. 다 어디에 큰 나라에 거기에 기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로 하는 건 당연해. 자신이 일제강점기 때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꿔라. 지도를 바꿔보자. 사소한 발상이지만은 거기에서 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뭐가 힘이 되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하고 관계없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실을 중시하는 거지만 힘을 가질 때에서는 순간적인 힘은 뭐를 바탕으로 하느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모이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여기에 있는 거지. 바로 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따지고 이런 부분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합심이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 있었던 세상 이야기,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세상 이야기, 소설을 통해 만납니다 했는데, 그 소설이 아까 강치 또는 독도, 그 다음 여러 사람의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설 속에서 가지는 것은 지금에서 더 이런 부분으로 뛰어나다 하는 것은 제가 보는 데서는 이성적의 울릉도가 성편을 잡아서 뛰어나요. 거기에는 어떤 숨은 이를테면 생활 속의 작은 영웅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녕국과 같은 사람으로서 그냥 생활 속에 있었는 사람들은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은 우리 거로 지금 되는 데서 95%, 90% 이상이 독도는 우리 거다고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아까도 제가 잠시 조금 했습니다만 역사가 성자의 기록이죠. 아니 다 그렇다 보지만 하나의 제가 어떠한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더라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라고 했는 것을 패러디했는 것 속에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있다, 나는 그 사이에 서고 싶었다, 양편에서 돌이 날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때요? 서구의 대표적으로 A, OR, not A 이거죠? 그렇죠? A, OR, not A 하면 벤다이어그램 칠판으로 하면 되지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A 아니면 not A니까 그 전부 되죠? 그런데 A and not A 공통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 없는 속에서 동양은 만들어냈어요. 뭐를 만들어낸? 동양의 사고적인 게 후자적인 거거든요. 자, 컵은 둥겁니까? 네모입니까? 컵은 둥겁니까? 네모입니까? 둥그냐? 네모냐? 둥글기도 하고 네모이기도 해요. 왜? 거기서 보세요. 여기 컵 세워놨습니다. 보면 네모로 보일 거지요? 네모잖아. 위에서 보니까 둥그네? 둥글잖아.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를테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 있죠. 요즘 말고 옛날 세탁기 인공지능 이런 거 만든 거. 옛날에는 이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은 짤수리가 다예요. 양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절로 지가 어느 만큼 알아서 무게를 자극해가 하잖아요. 요게 이를테면 이런 원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무게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요것은 어느 정도 한다. 그것을 만들었던 게 지금에서는 인공지능은 더 넘어갔고 예전에 우리 세탁기 인공지능하고 이런 거 팔던 데 있었잖아요. 그때가 대충 이만큼 넣어도 자신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그거 뭐냐? 통계에서 나왔던 거고 요까지는 어디고 요까지는 어디 하는 게 기계적인 판단으로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 동양적인 사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아니면 저거 그게 아니고 이걸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입안에서 우리가 안경 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앞으로 나와요. 안경 낀 사람과 안 낀 사람이 많아지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키 작은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키가 작잖아. 기준을 어디 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앞으로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 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는데 그런 부분 속에 아까도 했지만 난징 대학살 우리 걸 이야기하면 아프니까 다른 거 먼저 좀 이야기해놓고요. 난징 대학살에 30만이 죽었다 20만이 죽었다 우리 수치로만 그냥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데 이게 소설적인 인물 형상하거든요. 소설 작품 속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또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저항했다. 이 부분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적인 것을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상상입니다.
그 상상 속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그림적인 것이 이런 부분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이를테면 견훤이, 궁예가 이런 사람들 별로 잘 안 남아있죠. 그 부분을 하자면 이를테면 좀 그래요. 역사가 성자의 기록이니까. 그러면 패자가 거기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문학적인 상상력입니다. 뒤로 신화적으로 숨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데에 대한 균형 감각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때 그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필이 있습니다. 단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 수필을 가장 잘 요약했는 게 광고 문구로 나온 적 있죠? 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4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사랑하는 이 누구? 부모님 얼굴도 보고 싶고 우리가 잘 알려진 그의 선생님, 슬레반 선생님, 그죠? 그 선생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런데 둘째 날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잘 주목하는데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리라. 저는요, 이 세상의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단지 나하고 관계가 없을 뿐이지. 내가 바라는 기적으로서 안 되지만 여러분들 저 밤에서 새벽을 지나서 아침으로 되는 거 오늘 잠 안 자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지금 그대로 이루고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기적인데 누구에게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또 보세요.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사실 평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쉽지 않은 게 우리가 평범하다 이런 거예요. 옛날 고전에 보면 청복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승사자한테 전부 다 불려갔어요. 꼭항상 저승사자가 좋습니다. 니는 소리 먹고 죽습니다. 저는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좀 부자로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네? 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네. 그래 부자로 환생해줘라. 부자로 해줬어요. 네 소원은 뭐고? 제 소원은요 평생 천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좀 귀하게 좀 자라고 싶습니다. 그러네? 그래 좀 귀하게 줘라. 그래 네 소원 뭐? 아이고 저는 소원 별거 없습니다. 부모님 뭐 구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쭉 하고 다 나열하면서 평범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승사자 또는 옥황상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걸 천복이라 하느니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 옥황상 잡았나 그거 하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없는 듯한, 아니요 그것은 욕심이 만들어내는 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녹색평론사에서 옛날에 나온 책 중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헬레나 노르베르호지라는 분이 썼는데요. 그 라다크라는 지역은요, 그 당시에서 이 노르베르호지가 갔을 때에서는 평균으로 하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래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마음이었거든. 근데 왜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나요? 다들 행복해 하지 않나요? 이런 표정이었어. 그런데 그 이후로 그가 나중에 찾았는데 그 라다크 지역도 자본주의 물결이 들었어요. 경제학하는 걸 세웠어요. 그들이 자신이 나중에 갔을 때는 3배 정도의 돈을 더 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린 너무 가난해요. 제발 돈 좀 주세요. 우리 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오죽하면 나는 되게 크고 있다고 하잖아요. 내 건 놔두고 내 건 내 거니까. 예전에서도 우리는 가난하게 했을 때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데
그때는 정겨웠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 정겨움이라 하는 게 없지요?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 누가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로가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그런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주변에서 있어 어떤 기적은 계속 일어날지 모른다. 단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만 안 돼. 로또 좀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더니만 우리 친구가 아주 날카롭게 찝어요. 이 로또 복권 샀나? 안 샀는데 사지도 않고 무슨 그게 되기를 바라노. 적어도 사야지 그거는 바라는 거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바라는 거야. 뭐가 되면 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로또 복권 만약에 내가 하나 샀습니다 오늘. 그러면 나는 될 확률이 얼마예요? 엄청나게 퍼센테이지 뭘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사면 살수록 내가 더 아니 같은 번호 쓰면 또 될 수도 있겠네. 그런 확률적인 그렇게 거의 뭐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매주 로또 복권 1등자 나오더라고. 내하고 관계없지 뭐. 그런데 기적은 어찌 보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헛된 나에게서 대한 그런 바람이 아니면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 서고 강연하는 뭐좀 하지만 쑥스럽지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 스스로 잘못 보고 제 스스로의 편견, 제 스스로의 시각으로 이렇게 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혼수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어. 내가 봤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면 저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의 배움이 있잖아요. 그걸 계속 간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훈수, 구멍 들여다보기 하는 걸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있는 데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기에서 누군가 문구멍을 들여다보고 저 카메라는 알겠네. 잘 돌아가니까. 카메라를 내가 보면 나중에 내가 저때에서 왜 저 이야기를 했지? 저는 잘못한 것 같아. 하고 또 보완을 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문구멍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고 훈수는요. 혹시 바둑 두세요? 장기 두세요? 네. 저하고 근데요. 유 선생님은 아마 일단 저는 좀 비슷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1급. 그런데 4급인 옆에 친구가 훈수를 뜨네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 뜨는데 한번 풀어보세요. 저 굉장히 높은 사람이 뜨는데 해설한다고 옆에 나가서 하지요? 훈수 뜨지요? 그죠? 그래야 진행되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한쪽에 집중해서 뭔가를 보면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이건 내가 잘못했어. 사실에 대해서 왜곡한 부분이 또 있다면 저도 공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급하게 또 준비하다 보니까 또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렇게 먼저 알아놓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때릴 수는 없잖아. 그죠? 나중에 분수를 떠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참 두 분이 장기를 두는데 얘가 할아버지 이렇게 두면 돼? 안 되잖아. 허허 하고 화내면 또 얘가 또 바꿔줘요. 할아버지 이렇게 막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훈수가 재밌습니다. 그 문구멍 들여다보기에서는 그래서 연암박지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내 귀에만 지금 들린다. 괴롭죠? 이게 이명이라고 하죠. 귀에다가 뭐가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러면 나는 괴롭죠? 다른 사람은 안 괴롭죠? 그런데 내가 코를 골면 나는 안 괴롭죠? 다른 사람 잘못 드는 자는 괴롭죠? 일본은 어디에 넣을까? 우리는 어디에 넣을까? 이명일까? 코골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서 제가 훈수 장기두기 요걸 한번 해봤고요. 자꾸 이제 다 돼갑니다. 자, 분명히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 아까 저한테 잠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강치 이건 지금 거의 멸종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멸종되는 부분도 지금 다시 어떻게 어딘가 찾으면 자, 우리는 주변에서 잃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쇠똥구리
몽고로부터 쐈던 우리 한 5천만 원 들여서 가져온 거 있죠? 그죠? 왜? 우리 어릴 때는 소똥 보고 딱 걸치면요, 그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다 5천만 원 싹 넣으면은 쇳물이 올라오는데, 그게 지금 없어요. 왜 그래 됐죠? 이제는 풀을 먹여가지고 소를 키우지 않으니까, 소가 똥을 먹고 그렇게 되지 않고 사료를 먹여서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환경 문제랍니다. 아니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또 환경과 관련해서 주변에 대한 어떠한 그런 환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멸종됐지만 다시는 이렇게 멸종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거잖아요. 있는 것부터 챙겨야 될 거잖아. 없는 것을 다시 찾기에는 어렵지만 있는 것부터에서에 대한 운동, 그것은 생활사회, 생활 속에서의 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화죠. 뭐를 하자 이게 아니고 생활 속에 내가 그 부분은 내가 절실히 느꼈어. 그래서 저는 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꼭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전에서는 그래 점심 먹었지 잠만 남기지 마. 사소한 그 문제를 예전에는 다 지켰어요. 그런데 먹는 게 풍요롭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서는 그런 부분을 잊어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우리는 아직 교육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수용자 중심이라 생각하더라도 원래 교육은 에듀케이션 밀어넣는 부분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거적인 게 없으면 전부 다 나는 나태해지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치야, 독도야, 동해바다야.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상 하나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을 더 이상 강치와 같은 상을 말고 우리가 독도를 보고 한형국을 봤지만 그것 이외에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자. 이런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자, 요게 해방전국 때요. 불리던 노래죠. 그죠? 네. 저는요, 그냥 다른 부분에서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조선놈 조심하자. 나 여기에서 방점 하나 찍습니다.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놈이라고 보신 거라든가 이것도 좀 많이 이때는 놈이 거의 뭐 평어적으로 썼다 하더라도 외국에 대해서는 조선놈 조심하자 나라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믿지 못할 놈들이 있네? 그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 부분도 문화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로 어떻게 된 게 그런 부분도 천천히 가면서 우리가 외국적으로서 해서 지금 위에 보면 미국, 소련, 그리고 일본 이렇게 나왔잖아요. 조심하자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속에 우리가 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대로 경계하자, 단합된 힘으로 되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제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제일 얄미워. 아예 내가 근거놓고 저 사람은 나쁘지 하니까 나는 그래 왜 그랬어? 이렇게 근거놨으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고 내부적으로서 하는 거. 비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내부적으로 우린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런데 그게 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관계를 가졌을 때는 외교적으로서 해서 분명히 우리의 태도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기대는 쪽이고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의 역사를 지금 또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 일본은 새롭게 지금 군국주의가 싹 들어요. 중국 패권주의, 러시아 팽창주의, 경찰국가라고 하는 미국. 그러면 우리 조상 때에서는 그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아니 우리 조상 때는 그때 열심히 정신 차리고 했을지 몰라요. 이런 부분의 주변에서 대한 경계. 이게 없으면 우리는 또 그렇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우리가 과거가 아팠으면 그 아픈 거에서 분명히 아팠다. 기록해놔야 돼요. 누가 그랬다. 기록해놔야 돼요. 그런데 나 좋은 거 다 나가자 하면
또 그게 반복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마치도록 합니다.